네,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목은 이제 이 과목이죠. 네, 이 과목. 이 과목은 이제 산업안전 일반이죠. 이 과목. 안전 일반. 산업안전 일반이다. 여기는 이제 목표 점수 70점 맞아야 돼요. 좀 까다로운 거 있고 포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그랬죠. 이 법령은 2과목에도 나고 3과목에도 나고 또 2차, 3차에도 또 나고 그래서 법령을 잘해야 된다. 이거 바로 첫 번째 문제가 이 법령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교육 내용에서 특별 교육 대상 여기 키워드죠. 해당되지 않는 작업은 요겁니다. 그 요거는 시행규칙 별표에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5에. 근데 이런 거 볼 때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수치 먼저 보세요. 75V 2m 1kg 2m 파쇄 작업 2m 보통 2m는 맞죠. 75V도 어디서 본 것 같아. 근데 이제 요게 게이지 압력을 제곱미터당. 이 답이 잘 모르겠다. 그럼 수치를 잘 보세요. 요거 제곱미터 하면 이거잖아요. 제가 써보라 그랬죠. 예. 게이지 압력이잖아요. 요건 이 게이지 여러분 작은 거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제곱미터가 됩니까? 센치가 잘못된 거죠. 여기 틀렸어.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조금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할게요. 앞에는 제가 저것 때문에 했는데 좀 빨리 할게요. 강의법. 요거는 제 책에서 이 각종 그 강의법 뭐 여러 가지 거기에 장단점을 쭉 나왔죠. 강의법의 장점을 옳지 않은 거. 강의법 장점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강의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긴 하지만 각자 흥미가 떨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학습 참여도가 높고 적어서 이게 벌써 틀렸죠. 이거예요, 답이. 그 다음에 밤은, 적다, 초기 단계 효과적이다, 많이. 이게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런 건 개념만 돼 있으면은 얼마든지 된다. 자, 28번. 아직까지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자, 원인 결과 분석 기법. 이거 이제 뭔지 몰라. 이거 안 찍혔네요. 뭔지 몰라. 근데 하여튼 이거에 관한 이런 게 이제 몇 문제 좀 낮더라고요. 기술 지침상.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포기해야 돼요.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것까지 공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포기해야 돼요. 다만, 원인 결과 기법이 뭔데 상식적으로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평가 절차. 이건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순서 이런 게 나오면, 자,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걸 찾으면 돼요. 선정을 한다. 이게 첫 번째 걸 맞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결과를 뭐 문서한다. 뭐 평가가 그 전 거고, 이렇게 찾으면 다 돼요. 그러면 거꾸로 이거 보면 이거네, 답이. 그죠? 나머지 건 볼 필요도 없어. 앞뒤를 보셔야 돼. 이렇게 순서 나오면은. 이게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거는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저는, 이게 어떤 개념만 있으면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게 많아, 여러분. 막 그냥 죽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의 중요성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정신 차려서 이거 연습을 하는 게 맞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긴 뭐 이것저것 얘기할 게 없어요. 앞뒤만 보면 돼요. 이런 문제가 몇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아주 서툴러서 말입니다.
안전관리 활동이죠. 안전관리 활동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 거. 근데 이건 아주 기본 문제지 않습니까? 이 상식 문제, 상식 문제. 상식과 문제 속에 뭐 답이 있다. 이것만, 그러니까 시험 문제 요령만 있으면은 뭐 과락은 절대 안 나오죠. 안전 관리 활동 뭐 하랍니까? 사기 진작, 생산성 향상, 뭐 다 되죠. 이윤중대. 손실 비용. 이건 사고가 나면 증거가 되죠. 요거 틀렸지 않습니까? 대박 틀린, 나오죠, 단어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0번. 요것도 아주 쉬운 문제예요. 쭉 다 읽어볼 것도 없어요.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통해서 개별 교육하는 거. 이게 OJT하고 OFJT가 있잖아요. 그죠? 온더자. 이게 업무를 통해서. 그죠? 업무를 통해서 트레이닝하는 게 이거예요. 뭐 볼 거 없습니다, 이게. 오프 더 짭, OJT. 요거 제 책에도 항상 강조하고 비교적 굉장히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볼게요. 잘 안 넘어가지고. 자, 산업안전보건심의 의결상이에요. 위원회 심의 의결상. 이런 거는 가끔 나요. 근데 이런 거는 외울 필요도 없고, 다 외우면 바보예요. 그냥 옳은 걸 골라라. 어떤 걸 심의 의결하냐. 보통 총괄 안전관리 소장이 하는 일을 다 해야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 봅시다. 옳은 거 옳으나 틀리나 보면 돼요. 이건 통계죠. 이거 오자네. 산재에 대한 통계 기록 유지. 이거 소장도 하잖아요. 그죠? 산재 예방 계획 맞죠? 작업 환경 측정 이거 합니다. 당연히.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당연히. 그래서 이거 외울 것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유해용기 도입할 때 이거 하죠. 예.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은 총괄 안전보건 책임자가 하는 일을 다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식입니다, 상식.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누누이 이제 제 책에서도 얘기했는데, 제 통계의 원인 분석 방법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파레트도 특성 요인도 클로즈, 이거 관리도 다 들어봤죠. 이게 쓰잘데없이 들어와 있어. 그냥 이런 건 그냥 주는 상식 점수. 이런 걸 또 잘못 쳐가지고 틀리고 그러지 마시고, 확실하게, 맞으면 되겠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근데 좀 엉뚱한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뒤에 보니까. 자, 제조물 책임. 요거 제조물 책임 항상 좀 났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제 책에도 있죠. 옳지 않은 거, 내용 좀 옳지 않은 거, 그러니까 쭉 보는 수밖에 없어요. 제조업자라는 업이다. 손해에 대한 2인 이상 연대해서 배상 책임다. 제조물은 뭐를 말한다. 설계상 결함은 이거 뭐예요?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 이거하고 설계상 결함하고는 틀리죠. 설계상 결함은 이제 대체 설계 했더라면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을 텐데, 이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표시상의 결함입니다. 표시상의. 제 책에 몇 개 없어요. 세 개 중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시험에 가끔 난다. 돌아가면서 나요. 이렇게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자, 13번. 요거는 이 표시를 해야 돼요. 요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답을 달라 하지 말고 가답을 놓고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완전 무결성 등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코사 가이드에 보면은 완전 무결성 등급, 이게 고장날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확률이 적으면 적을수록 등급이 우로 올라가고, 그렇죠, 4단계. 그리고 고장날 확률이 많을 경우는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거는 4죠. 이게 4가 되고 적으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보면은 이게 되네요. 그죠? 이게 답이네요. 이거는 찍어야 돼요. 찍더라도 이 뭐가 4냐 5냐, 요 4, 5, 5, 1, 1 이게 앞뒤를 보면 돼. 아, 요거는 이제 고장날 확률, 이게 완전 그냥 무결성. 그러면 요거보다 확률이 더 이게 세밀한 거잖아요. 그러면 등급을 더 높이 줘야 되겠다. 요건 아마 낮을 거다. 그러면 1 찾으면 되죠. 1. 그럼 둘 중에 어떤 거냐? 4냐 5냐? 이건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뭐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이런 게 이제 재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건지 모르겠다. 그럼 2개 표시해 놓고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게 단계로 보니까 요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겠구나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찍기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과목, 3과목은. 1과목은 없죠. 근데 2과목, 3과목은 분명히 찍기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이거 뭐 코사 다 읽습니까? 못 외워요. 자, 여기까지 올려놓고. 자, 이건 쉬운 문제예요. 4M. 제가 눈을 얘기했죠. 4M. 기본 원인 4M에 해당하지 않는 거. 머신, 메디아, 매니지먼트라 했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는 메소드네요, 이거. 그죠? 이거는 뭐, 쉬운 문제고요. 이것도 기술 지침상 위험 형태. 이것도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술 지침까지 다 읽어봅니까?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제가 정확한 게 이제 해놨지만, 해당되는 거 모두 골라라. 그러면 이제 공정안전성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화학 공정안전보고서를 내는 게 화학제품, 이런 거에 해당된다 그랬죠. 근데 화학제품이 이제 위험 형태가 누출되면 위험하죠. 화재 폭발 있죠. 공정 트러블, 요건 그냥 요런 표시해 놓고. 상해, 당연하지. 그래 찾으면 돼요. 근데 요거 아니면 요건데, 요 디귿이 세모니까, 이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건 들어가야 되니까, 상해가. 이렇게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 속에 답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는 이제 공정안전성이니까, 화학 물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자, 인간공학적, 이것도 쉬운 문제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동작 경제 원칙. 3원칙 있죠. 제 책에 있죠. 옳지 않은 거. 이건 상식으로 풀어야 돼, 상식으로. 이건 경제적으로 동작을 하라는 얘기예요. 양손을 뭐,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난다든가. 대방의 답이 나오잖아요.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나지 이게 말이 틀렸어요.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쳐놓는 거야, 이렇게. 쳐놓고 나머지 또 이상한 게 없는가. 대칭적으로. 맞죠? 대칭. 또 가장 낮은 중,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장치를 이용해서 양손이 다른 일, 좋은 거고. 동시에 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제의 원칙이다. 그래서 제 책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상식적으로
오대오대라도 이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게 아닌가. 동시에 시작하는 건 맞는데, 동시에 끝나지 않도록, 그럴 이유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8번. 이제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이 표시를 하세요. 그 넘어가세요. 여기서 시간 뺏지 마시고. 왜냐면 뒤에서 못 풀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건 그냥 내비두고 넘어가요, 그냥. 그 두 번째 와서 이제 보시는 거야. 두 번째 와서 이거 보시면서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럼 또 넘어가. 이게 하나 더 쳐. 그 세 번째 푸는 거예요. 그러고도 모르면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수점으로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자, 요걸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키워드는 병렬이에요, 병렬. 병렬은 1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A라 했죠, 신뢰도가. 그럼 1 마이너스 A인데, 4개 부품이니까, 여기 4개가 있는 거예요, 4개가. 그리고 전체 시스템이니까, 전체에서 또 1을 또 빼줘야 돼. 그래서, 이 신뢰도가, 요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0.9984다. 그래서 요걸 풀어보시면은, 이제 0.8이 돼요. 이게 답이라는 게 알 수가 있어. 요거는 이제 대개 이제 4승이니까 이제 4, 요거 16이 되잖아요. 2에 4승이면. 예. 그래서 요거는 계산기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우선 계산기 갖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계산기 없이 그냥 찍는 수밖에 없어. 계산기 해봐야. 그래서 요런 거는, 병렬이다. 1 마이너스. 전체니까 또 1 마이너스. 요거 4개니까 4승. 이것이 이제 요거 주어졌잖아요. 0.9984다. 이거 풀면 돼요. 수학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안전성 평가 6단계. 요것도 뭐 하나의 순서죠. 근데 요건 단계별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성 평가 6단계. 정성 정량 맞죠? 정성적 평가, 안전대책, 재평가. 요 6단계가 마지막에 ETA라는 게 눈에 거슬려요. 요거는 안전성 평가 제 책에 보면 FTA 순서하고 또 비슷해요. 이게 FTA. 폴트. ETA는 이벤트죠. 사고 결함수 분석인데 거기에 하지는 않아요. FTA로 하지. 근데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에 뭐 기본적인 걸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40번. 인간 기계 시스템에서 이것도 순서죠. 설계 과정 6단계. 순서. 자, 제가 이거 처음과 끝을 찾으라 했죠. 처음, 끝은 이제 평가. 이런 게 끝이에요. 평가. 그리고 이거는 원래 제가 애우십시오. 애우라는 게 아니라 순서를 강의를 하죠. 정의가 앞쪽으로 나오죠. 근데 요거보다 앞서는 게 목표를 설정하는 거. 성능 명설. 기계는 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니은, 기억, 평가. 그러면 요거 답이 요거네요. 중간 건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맞춰보면 맞아요. 그렇게 순서는 빨리 찾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1번. 요거는 좀 어려운 거네요. 요거는 사고 피해 예측 기법. 근데 기술 지침상의 위험 기준 정리. 이게 기술 지침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이거 어려워요.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런 건 답을 먼저 보세요. 처음에 1이냐, 5냐, 10이냐죠. 그래서 요거 복사열에 미치는 거리를 얼마로 하느냐. 1이냐, 5냐, 10이냐. 요 차이죠. 1이냐, 5냐, 10이냐. 요 일단 내비둬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사고 피해 예측이니까 좀 큰 게 맞죠. 거리가 멀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은 아니야. 그럼 4번 아니면 5번이야. 그럼 뒤에는 뭐예요? 폭파를 했을 때 과압이 이제 도달하는 거리. 이것도 큰 게 맞죠. 커야지 사고 피해 예측이 되죠. 그럼 이거죠. 0.07보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상식으로 이걸 외울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이 수치를 외웁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풀 때 답을 달달 외워봐야 다시는 안 납니다. 이렇게 푸는구나 이런 게. 이건 이렇게 상식만 있으면 위험한 거니까 좀 멀어야 되는구나.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한 문제 더 있네요. 자, 요것도 좀, 요거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는 무조건 치라 그랬죠. 치고 나중에 계산하라. 이게 이제 나중에 할 때 요거는 이제 밀도, A 부피의 고장 합도 밀도 함수, 고장 밀도 함수, 그 다음에 고장률이 이제 지표 함수 있다. 180분 작동했을 때 주어진 게 이거예요. 불신뢰도는 뭐냐? 그 불신뢰도는 이제 신뢰도 1 마이너스 신뢰도죠. 그렇게 찾으면 돼, 거꾸로. 그래서 란다로 돼 있어요. 란다. 요거 100분의 1. 평균 고장률. 요거를 지수 분포를 하니까 2의 마이너스 란다 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다. 이렇게 보시고 1 마이너스 rt죠, 요거. 그래서 요건 180분에 3을 곱해야 돼요. 그래서 최종 이 공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0분의 2. 요거 100분의 1에 곱하기 3. 그래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계산기가 있어야 돼요. 공학 계산기가 있어야 0.0이고 가까운 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 함수 관계로 유추해서 요거 극히 작잖아요. 그죠? 극히 작아. 그러니까 여기 잘못 눌려가지고요. 자, 이렇게 좀 어렵죠? 어려운 문제예요. 좀 어려운 문제 이런 거. 그냥 안 되면 찍어야 되는데 이쪽을 찍기가 쉽죠. 근데 불신뢰도는 1마이너스니까 작은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요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자꾸 실수하네요. 자, 15번, 43번.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잘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는데요. 아무튼 규칙상 이제 앞에 거는 읽을 것도 없어요. 뭐가 키워드인가 찾아야 돼. 공기 압축기. 공기 압축기를 작업 전에는 항상 관리 감독자가 점검하게 돼 있죠. 점검하는 거 사항으로 안 맞는 거는 어떤 거냐. 공기 압축기니까 이제 공기 압축기는 이제 압력이 초과돼서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건 드레인 밸브 이런 건데 칼날, 슬라이드 이거하고는 관계없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엉뚱한 거. 이런 거 금방 찾아요. 키워드가 뭐냐만 자꾸 생각을 하면은 금방 찾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4번. 이것도 이제 순서예요.
제살의 연구. 이건 제 책에 있어요. 그냥 진행 단계 순서인데 순서를 찾아라. 자,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처음하고 끝 찾으라 했죠. 여기에서 제일 상황 파악이 제일 먼저예요. 그렇죠? 뭐가 어떤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예방 대책. 요걸 수립한다. 살해 연구니까 이게 맨 마지막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흡이 다 끝이네. 그럼 처음 디귿을 시작하는 거. 요거 아니면 요거죠. 요거 아니면 요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똑같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가 뭐냐? 원인 결정이냐? 아니면은 문제점 파악이냐? 제 원인을 결정한다, 문제점 파악이다. 이럴 때, 문제점을 댄 다음에 원인 결정하죠. 그러면 이게 끝에 두 번째다. 그러면 이게 그냥 사실 확인이 두 번째. 그죠? 이거는 우리 재해의 그 근본 원인인가? 그러면 조사분 선적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아요. 조사분 선적. 조자만 빼고 사실 확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찾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하나 이제 빼줘야 되죠. 이제 어떤 게 맞느냐 해가지고, 이게 틀리구나. 나중에 이렇게 보시고, 이게 확실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자, 45번 볼게요. 이것도 상식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지식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풀 때 상식적으로 이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암실이라고 그랬죠. 정지된 작은 빛을 응시하고 있으면 그 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자동 운동이 있죠. 이 자동 운동이 생기기 쉬운 조건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여기서 광점이 클 거, 그러면 흐트러지잖아요. 강도가 작고, 이거 확률이 커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보세요. 시야가 다른 부분 밝고, 그러면 뚜렷하지가 않죠. 대상이 이것도 아니죠. 간단해지죠. 눈부심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이다. 그래서 다시 본다면, 광점이 작을수록, 시야가 다른 부분, 시야의 옆부분이 어두울수록, 강도가 작을수록, 또 단순할수록 대상이 자동운동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식으로 맞히는 수밖에 없어요. 상식으로.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를 잘 보고 맞히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면 되고요. 자, 이제 몇 번이죠? 45번까지 했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46번 볼게요. 요것도 이제 상식적인 건데요. 통전 경로. 이게 전기가 통하는 거죠. 위험도가 큰 순서, 나열하라. 그러면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애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손을 들잖아요. 왼쪽 가슴이에요. 왼쪽 가슴. 심장에 통전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왼쪽 가슴입니다. 그럼 큰 순서니까 왼쪽 가슴을 보호해야 되니까 위험도가 위험도가 큰 순서. 그러니까 이게 왼쪽 가슴이 이게 제일 먼저죠. 그래서 디귿인데가 뭐 하나밖에 없네요. 왼쪽 가슴이. 그거 쉬워요. 이제 참고로 이제 두 번째 가슴 때문에. 그 다음에 왼쪽이기 때문에 가슴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건 참고로 보세요. 왼쪽 가슴이 위온도가 가장 크다. 그리고 가슴, 오른쪽 가슴. 그리고 왼손, 오른쪽. 이렇게 순서. 요건 상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47번. 요것도 이제 일단은 계산 문제니까 이렇게 치시는데, 요거는 이제 그 계기의 통제 표시죠. 조종구에. 그래서 제 책에 보면은 이제 조종구의 CDB는 표시 계기의 이동거리분의 360분의 알파 곱하기 2파이 L 이렇게 돼 있어요. L은 반지름이죠. 근데 그냥 그거 넣으면 돼요. 요거 2cm. 요걸 넣으면 돼요. 수치 조정해주고. 이 그대로 들어가 360분의 20 곱하기 2파이 3.14 곱하기 30. 요거 손으로 풀으시면 돼요. 그냥 암산으로. 그럼 5.23 나옵니다. 그럼 딱 답이 나와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다만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 표시계기와 실제 조종구가 움직이는 거. 요거에 동그라니까 360분의 각도에 곱하기 2파이의 L이다. 반지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기본적인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표시를 많이 해놨죠. 제 책에다가. 그 다음에 48번. 시몬스의 재손실. 시몬스는 뭐 기본적으로 보험, 비보험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시몬스 총 재비용은 보험비용, 산재 보험비용과 비보험이다. 그럼 비보험이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죠. 요것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요건 이제 휴업상해고 A, B 이렇게 나오죠. 휴업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나가는데 요거는 뭐 책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통원 이건 집에서 그냥 휴업할 때, 그 다음에 통원할 때, 그 다음에 응급조치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손실 비용,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해를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이 과목은. 자, 메슬로의 동기부여. 요건 그냥 기본 점수 주려고 한 것 같아요. 5단계 욕구설이죠. 메슬로는.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죠. 사회적인 욕구, 종교적 욕구, 자아적. 그렇죠. 이거 벌써 틀렸어요, 여기. 안전 욕구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본 점수 주려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0번 문제. 50번 문제. 충격소음. 이것도 가로놓기인데요. 규칙에 있죠. 기준 규칙에. 충격소음 작업에 대한 정의다. 요건 제가 달달 애우라 그랬는데요. 애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라. 요거예요. 충격소음은 이제 감도, 노출이 이제 이 데시벨이 높잖아요. 높을 땐 최소로 노출돼야 된다. 100회. 요걸 기준으로 하든지 요걸 기준으로 하라. 10dB씩 내려갈수록 노출 횟수는 10배씩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일 때는 많이 되는 거고 또 1000에는 1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일 120이니까 1만 그리고 130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시험에 자주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이 과목이 끝났는데요. 목표 점수 70점 제가 얘기했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냥 70점 아까 그 계산 문제들이 좀 있고 또 뭐가 어려웠냐면 뭐 가이드 지침 뭐 이런 데서 났어. 그런 거는 누구도 본 적이 없어. 그냥 잘 찍는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요 정도는 맞지 않을까. 대신 이제 앞에 1과목이 좀 쉬웠잖아요.
이 과목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지침 이런 거 났기 때문에. 다만 시험 보는 요령을 안다면은 그렇게 뭐 70점 못 맞을 게 없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런 표시, 계산 문제 이런 거 다 표시했는데 그런 거 다 해도 70점 나와요. 다 틀렸다 해도. 근데 찍어도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표시를 하는 것 중에서. 그리고 쉬운 문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요까지 하고, 요 상과목은, 조금, 타임을 주고, 이제 마지막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기출문제 해설 상과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0번부터 75번까지죠. 볼게요. 인사평가의 상대평가하고, 요게 이제 키워드예요. 절대평가. 구분할 때 상대평가된 걸 다 골라라. 요거 골라라 이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상대평가는 이제 서로 상대가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절대는 내 혼자만이고. 이제 서열, 이런 게 상대가 있을 때 서열, 쌍대. 그렇죠? 평정은 아니고. 강제할당, 이런 거 순서 줄 세우기 하잖아요. 그러면 요걸 찾으면 되죠. 그 요게 답이 됩니다. 참고로 상대평가는 요거, 절대평가는 이런 게 해당이 된다. 이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52번. 자, 요것도 조직에 나오는 거죠. 아까는 인적자원관리. 여기는 기능별 부문화하고 제품별 부문화. 여기 결합된 거라 했잖아요. 결합한 조직 구조는 뭐냐. 요거는 그냥 매트리스 조직이라고 바로 나와야 돼요. 요게 비슷한 거는 이제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는 바깥에 외부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계약을 통해서, 용역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고, 기능하고 제품, 사람을 뽑아서 프로젝트별로 하는 게 매트리스 조직이죠.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공부가 이게 개념 파악이 잘 돼 있어야 돼요. 매트리스 조직이 뭐다 하는 개념 파악.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죠. 투입과 산출이에요. 투입과 산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투입을 하고 이 조직에서 산출을 합니다. 개인도 좋고. 근데 여기에서 이게 공정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담스 얘기는. 근데 여기에 투입, 요 내용 중 투입이 아닌 거, 이게 아닌 거. 그냥 보면 되죠. 임금은 산출이죠. 보나마나. 시간과 노력, 경험, 창의성을 집어넣으면은 임금이 높아야지 공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거는 뭐, 아담스 공정, 너 겁먹지 말고, 요건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개념이다. 앞에도 마찬가지고, 다 개념. 3과목은, 2과목, 3과목은 개념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외워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 52번 문제. 54번 문제. 자, 요거는 집단 의사결정 기법이죠. 요건 조직에서 나오죠. 조직에서 개인 과정, 집단, 조직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집단의 의사결정. 옳지 않은 거 뭐냐. 이거 읽어보고 찾는 수밖에. 근데 델파이법이 시험에 잘 나요. 델파이법 하면 제 머릿속에 전문가가 들어가 있어요. 전문가가 결정해야 되니까 의사결정이 늦죠. 그런데 더 정확하죠. 의사결정 시간이 짧다. 아니죠. 전문가들은 충분한 시간을 줘야 돼. 긴박한 문제 해결에 적합하다. 아니죠. 좀 전문적인 거.
그 대입법에 보면 제 책에 뭐라고 되냐면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수정 결정하는 방법을 비교적 장기간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쓴다. 그래서 이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델파이법을 먼저 읽어보세요. 옳지 않잖아요. 짧지가 않잖아. 그리고 브론스토밍 비판할 수 있다. 프리모덤 지명 반전 명목 집단 토론하지 못하게 한다. 맞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5번. 부당행위, 노동행위 중, 그러니까 이건 좀 길죠. 고용조건,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은 고용조건을 두는 거예요. 탈퇴할, 무슨 조건을 두냐면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 이 고용조건을 이렇게 두는 행위. 이게 이제 부당노동행위라 그랬죠. 부당노동행위.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맞는 거야. 이건 어떤 계약이냐. 이게이죠. 그런 행위는 뭐냐. 불이익대우 단체 교섭법 이게 아니에요. 해고 불이익. 환경계약. 똥개계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상식이 있는 분들 또 이게 찾아보면 뭐 답이 나올 게 없어요, 이게. 그래서 차별대우를 교환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 노동자 측의 그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이게 환경계약이. 누구나 자유가 있어야 될 거예요. 가입하고 탈퇴할 때.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환경계약을 그 특정, 조합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56번.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났습니다. 앞에가 좀 그렇게 어렵지가 않네요. 식스시그마가 생산관리 나오죠. 여기에서 품질 결함 원인이 되는 잠재적 요인, 체계적 편의. 여기서 키워드는 P10원 다이어그램이에요. 요거 P10원. 생산가스죠. 요렇게. 이거 좀 결함, 품질 결함. 이 결함이라는 걸 도출할 때 어떤 것이 원인이냐. 이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원인. 아니면 이거 좀 더 들어가서, 여기 생산가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생산가시로 하는 거, 요거는 원인 결과죠. 원인 결과 찾아내는 거. 다른 거 뭐 할 게 없어요. 파레토도는 이게 점수 이렇게 되는 거고, 프레스 관리도는 이렇게 다음 거 되는 거고, 원인 분석입니다. PCI는 무조건.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7번. 이제 요거는 이제 또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 나오면 일단 패스하라. 패스하고 다음에 풀어보는데, 요거는 내가 지수평활법, 공식 이용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 지수평활법의 뜻은 이제 최근 거의 상수를 더 많이 주는 거죠. 과거 거. 그래서 이게, 이 상수가 0.05가 나왔고, 알파가. 그 다음에 직전 기간 나왔고, 실제값. 이건 예측값. 그래서 요겁니다. 이거 답이. 수요 예측값은 알파, 상수에다 실제값, 이번 수요. 1 요거죠. 요건 정기 예측값. 이게 적게 주기 위해서 1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제 책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야, 그렇게 아시고, 이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8번 풀어볼게요. 재고량, 재고 유지 비용이죠. 재고 유지 비용을 이제 어떤 거냐. 쉬운 거예요, 재고 유지 비용은. 재고 유지 비용은 이제 그냥 찾아도 돼요. 보관설 비용. 요런 거.
재고를 갖고 있으려면 보관 설비하는데 비용 들죠. 생산성이 관계없고 진부화되죠. 재고가. 품절, 보험, 요거는 좀 보험 비용 들죠. 재고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건 생산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찾으면 돼요. 바로. 어렵지가 않고요. 재고 유지 비용이 뭐다는 걸 이 개념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책에는 이제 자본 비용, 재고 유지 비용은 기회 비용이 날아간다 이거예요. 재고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렇지만 안 갖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변동 비용에 이제 요 이자, 보관, 취급비, 세금, 보험료, 진부화, 이런 훼손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책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59번. 수율 관리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서비스 수율 관리. 이 수율이라는 게 뭡니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효과적, 여기 효과 또 나타났네.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아닌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아닌 거. 그래서 요거는 수율 관리, 서비스 수율 관리를 효과가 아닌 거. 틀린 거 말하자면. 변동비가 높고 고정비가 낮은 경우. 요거 아니죠. 거꾸로예요. 변동비가 낮아야 되고 고정비가 높은 경우. 이럴 때 수율 관리에 효과가 있다. 그렇죠. 돈은 높아야지 수율 관리하죠, 서비스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개념 정립이 돼야 돼요, 수율. 근데 이제 상식으로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예. 상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지만, 수율 관리, 변동이 큰 거, 맞죠? 수율을 세분할 때 특성에 따라서 예약 판매 가능. 주로 서비스 수율 관리는 이제 그 항공기 예약하는 시스템, 그걸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항공기 예약 시스템. 왜 예약을 합니까? 수율 관리하기 위해서요. 왜? 항공기 값이 시기에 따라 막 달라져요. 변동이 많아. 그래서 변동비가 높을 수 있고, 예약 관리는 이제 고정비가 이제 높죠. 그래서 요럴 때 이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60번. 이제 오건이라는 사람이 조직 시민 행동에서 불평불만 험담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행동에 하는 거. 그게 어떤 거냐 이거죠. 불평불만 하지 않고 조직 시민 행동. 그래서 이제 시민 행동이 이렇게 보상은 안 주어져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제 이런 험담이나 불평하지 않고 하는 게 스포츠맨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찾는 수밖에 없어요, 상식적으로. 예. 자, 61번. 아직까지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뒤에 편이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직업 스트레스에 대해서 나왔어요. 직업 스트레스. 여기에 대해 옳지 않은 거. 이제 직업을 갖고 있으면 이제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좀 다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여기는, 요구와 통제 모델, 디맨드 컨트롤 모델. 이거는 이제 직무 요구량이 많으면은 스트레스 받죠. 통제도 받고. 그래서 이제 이 직무 요구와 통제가, 요게 이제 제가 설명해 놓은 게, 요구와 통제가 각각 작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작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직무 요구가 많으면 스트레스 받죠. 통제도 많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높으면 직무 요구가 많으면 통제를 좀 덜하는 것이 낫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업무량 이외에 다양한 요구가 요구를 많이 한다는 거죠. 실제 그래요. 업무량 외에 다양한 요구가 존재하죠. 이런 점을 인식한다면은 이제 여기 통제를 얘기해야 돼. 요구가 아니라 통제를 통해서 이제 좀 직무 스트레스를 낮춰줘야 된다. 이게 옳지 않은 거니까 이게 답이에요. 조금 찾기는 어려운데 개념으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의학적 조건, 공학적 조건, 심리학적 조건 할 수 있겠죠. 자원 보존 이론, 손실 위협이 스트레스 경험한다. 맞다. 그 다음에 뭐 적응 증후군 모델, 경고 저항 소진 세 단계다. 뭐 맞을 수도 있다.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거를? 역할 모호성은 종업원이 스트레스. 내 책임이 모호성을 느끼는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요구 통제는 요구를 할 때, 많은 요구를 할 때 스트레스가 직업 스트레스, 이걸 중점을 두고 봐야 돼요. 그러면 통제를 좀 낮춰줘야 되는데, 이건 통제가 나와야 돼, 통제. 이건 요구가 아니라 통제다. 그렇죠? 조금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62번) 볼게요. 직무 만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직무 기술 지표 JDI의 하위 요인이 아닌 것은, 이거 잘 모르죠. 직무 기술 지표 짭 디스크라이브티브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란 얘기예요. 직업에 대한 기술. 여기에 하위 요인이 아닌 거. 하위 요인 아니면 뭐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요 중에서 다른 거. 직무 만족도 측정을 할 때. 자, 업무가 많냐 적으냐, 동료가 어떠냐, 관리 감독이 어떠냐, 승진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작업 조건.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업 조건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실제 이제 JDI를 찾아보면은 측정의 직무, 업무, 급여, 승진, 감독, 동료 이런 것이 직무 만족도 측정하는데 요인이 된다 이거죠. 작업 조건은 아니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지표로 사용한다. 조금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번 올리고 볼게요. 자, 해크만하고 올드햄이 직무 특성 이론을 얘기했는데요. 5가지 핵심 직무 특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의 의미감, 경험이라는 일의 의미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어떤 그 가치가 있느냐, 이럴 때 직무 특성을 모두 고려하라. 그럼 그냥 보세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건 뭐 심리죠. 내가 의미감, 가치를 느끼냐. 기술이 다양한 게 필요하죠. 너무 단순한 것보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피드백, 과제 정체성, 과제 중요성 들어가겠죠. 과제 중요성. 그 자율성, 뭐 이런 거하고는 과제에 이제 요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아. 그럼 기억 미음, 들어간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럼 정체성까지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낼 수밖에 없고요. 책에는 이제 직무 특성 이론 해가지고 요 세 개 플러스 자율성, 피드백 해가지고 해크만이 얘기하는 직무 특성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요거 다양성, 정체성, 중요성 플러스 피드백, 자율성, 요게 직무 특성 이론으로 돼 있다. 이게 뭐 그냥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의 개념을 잡아놓는 수밖에 없어.
애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서 그 산업안전법령하고 안전기술, 저기, 일반 안전, 이 산업안전 일반, 거기서 시간을 좀, 이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생각하려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다음에 64번 볼게요. 요번엔 뭐 동기부여 뭐 이런 게 많이 났네요. 자, 브라움의 기대 이론이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면 일정 수준의 행동이나 수행이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나타내는 건 어떤 거냐. 브룸이 기대 이론을 여기 써놨으니까 제가 쓸게요. 기대감 곱하기 수단성, 도구성 또는 유의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대감이라는 건 제 책에 그대로 있어요.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정도.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수단성은 특정한 행동으로 결과. 이건 특정한 행동을 했을 때 결과가 있어요. 이건 주관적인 믿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일정 수준의 행동. 그 노력도 될 수 있고, 이게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올 거다 하는 믿음. 그래서 답이 이 두 개로 기대도 되고 도구도 된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이 얘기죠. 가다바에 나왔을 때는 전 도구성이 맞다고 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도 맞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제 이 행동을 중요시 봤거든요. 성과를 가져온다는 믿음. 그래서 저는 도구성을 봤는데 또 따져보면은 기대감도 이건 믿음, 노력의 결과가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복수 정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키는 이거예요. 이게 동기부여는 기대감, 수단성 곱하기 유의성이다. 이거 시험에 가끔 납니다.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해 놓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65번. 65번. 라스미센의 수행 수준 이론. 이거 저는 잘 몰라요. 라스미센의 수행 수준 이론. 설명을 옳은 거. 이게 뭔지 몰라요. 수행 수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착각, 오류, 뭐 이런 거. 여기 보니까 실수, 오류,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심리 쪽에서 수행 수준. 어떤 연습을 많이 하면은 숙련이 되면은 오류를 줄이고 실수를 줄인다.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몰라도 생각을 해보면 돼요. 이거 단어하고 이제 엮어서.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행위를 크게 기능 기반 행위 하나, 규칙 기반, 그 다음에 지식 기반 이렇게 나눴다 이거예요. 수준을 기능, 규칙, 지식. 근데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에서 옳은 걸 찾으라 했잖아요. 옳은 거. 그러면 실수의 기본적인 뭐라 의도 실수가 아니라 이제 이 수행 수준 이론이 세 가지 있죠. 잘못된 걸 활성화되 우리 잘못 촉구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인간의 행동은 숙련의 바탕을 둔 행동 규칙. 이거 그대로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네요. 세 가지를 두고 했다. 그러니까 요걸 알아도 요걸 찾기가 좀 어려울걸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좀 틀린 거 이렇게 찾는 수밖에 없어요. 오류는 인간공학 설계 오류 제작 검사. 이렇게 오류 안 따지죠. 오류를 분리할 때 어떤 거. 하여튼 이렇게 요건 좀 어려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6번. 요번 심리가 조금 어렵게 났네요. 요것도 좀 착시, 이제 이거 그림에서 많이 났죠. 제 책에 그림이 있는데, 옛날에 밀러 라이어도 났고, 폰조도 났고, 이게 다 났었어요.
이런 거 다 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착시는 크기 착시와 방향 착시 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한다 이거예요. 잘못 보는 게 크기와 방향, 가까이 있는 거 멀리 있는 거, 또 방향 이런 게 착오가 착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어떤 거냐? 크기와 방향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렇죠? 이거는 이건 뭐 그림을 잘 보고 이제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데 폰조 착시는 이런 겁니다.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요거죠, 요거 폰조가 아니라 이제 요거는 이제 4번이 포겐도르프 착시라고 해서 제 책에 그림이 있는데 요게 이제 물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보이게 다르잖아요. 근데 요거 직선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크기하고도 관계없고 방향하고도 관계없죠. 다만 이 형태가 기하학적 광학 착시다. 포겐도르프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동안 요런 게 나왔어. 크기와 방향은 이런 걸로. 근데 요게 답이다.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요번 책을 새로 만들면서 좀 그림을 좀 크게, 이거 자꾸 나니까, 조금 더 어렵게 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집단에 대해서. 집단 또는 팀에서,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 그래서 요게 우선 보세요. 이거보다는. 맥그레스, 해커만, 터그만, 글래드, 챔피언. 입에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책에 항상 이렇게 그 주장한 사람도 같이 쓰는데, 해커만이냐, 터그만이냐.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맞는 게 이거잖아요. 많이 익숙한 게. 근데 요건 집단이 다양한 단계를 거친다. 5단계다. 그리고 시간 경험에 팀이 왔다 갔다 발달한다. 이건 터그만. 제 책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걸 시험이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까지 시험이 좀 어렵네요. 예. 터그만은 제 책 그대로 있긴 있는데, 5단계 모델이 있어요. 터그만의 집단팀. 제 책에도 그대로 있긴 있는데, 좀 어려운 거죠. 찍는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스의 사고 연쇄. 이게 사고 연쇄성 이론은 이제 여러분, 버드와 버드 또는, 5단계 이제, 연쇄성 이론, 이런 게 나오는데, 아담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리 구조, 이 사람도 이제 5단계로 이제 도미노 이론과 비슷한데, 이 사람은 관리 구조의 결함, 전술적 오류, 관리 기술 오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사고와 재해, 이건 똑같죠. 이게 5단계인데, 이 앞에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그래서 제 책에는 아담스의 사고 연쇄성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구조 결함, 전술적 오류, 관리 기술 오류. 이렇게 된 거예요. 설명 옳은 것은. 그래서 여기 맞죠. 관리 구조의 결함, 순서니까 전술적 오류, 관리 기술 오류.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그 다음에 사고와 재해로 이어진다. 근데 이 복수 정답이 됐어요. 이제 이 불안전 상태와 불안전 행동을 어떻게 조절하고 관리할 것인가 관심 가진다. 이게 이제 맞다고 이렇게 복수 정답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전술적 오류의 불안전 행동, 불안전 상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맞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1번이 답인데 이제 항의를 하니까 이것도 맞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69번.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제 책에는 있어요. 조지 아그리콜라. 아그리콜라. 표에 있어요, 제 책의 표에. 광물에 대해서 이렇게 쓴 독일의 학자예요. 독일 의사다, 광물에 대해서 기표증. 이거 찾아라 이거예요, 이거. 기억 안 나겠죠, 이런 게. 이게 해밀턴, 포트, 페르시발, 엘도, 아그리콜라. 참 어려운 거예요. 제 책에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 몇 가지는 서양의 역사, 산업위생의 역사. 여기서부터 이제 위생 문제가 7문제 납니다. 대개 이제 69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7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구속 찾기가 나온 거예요. 위생 문제가 이번에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 그렇게 어렵게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어렵게 났다. 다음 70번. 찍는 문제가 많아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이제 노출 기준의 설명으로 틀리는 건 어떤 거냐, 이거죠. 실링 나왔어요. 최고 노출 기준이란 잠시 동안도 노출돼서는 안 되는 거다만, 맞죠. 노출 기준을 이용할 때는 이걸 고려해야 된다. 시간 강도, 스킨 얘기 나왔고요. 노출 기준 나왔고, 최고. 쭉쭉 읽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고. 바람성, 표시는 1A, 1B, 2로. 맞아요. 스텔, 단기간, 쇼타임이라 했죠. 노출 기준은 15분간 어쩌고 쭉쭉 나왔는데 수치가 많이 나왔죠. 그럼 수치가 많이 나오면 이게 틀릴 확률이 커요. 그 진실을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70번이죠. 여기에서 이 스텔은 60분 간격에 하루 4회예요. 4회인데 이제 여기서는 거기 맞느냐 진위 여부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70번에 여기 1일 3회가 아니라 4회다. 노출 간격은 45분이 아니라 60분이다. 이 얘기죠. 요 4회 60분. 그죠? 이게 진실이라 이거죠. 그래서 요것도 수치와 개념이죠. 이게 답이다. 요게 좀 길잖아요. 수치를 먼저 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되고요. 책에 그대로 되고 개념만 이해하고 계셨다면은, 수치만 있었다면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71번.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 지침에서 생물학적 노출 지표의 노출 기준값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되게 어렵네요. 이 지침.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 지침. 이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화학물질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 이거는 소변, 그리고 혈액, 이런 거예요. 소변이나 우리 피검사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생리적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 근데, 이 기준값, 이게 수치하고 같냐, 이거죠. 그 답은 이제 요 크레졸이 0.8이어야 돼, 이게. 0.8.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문제예요. 이거는 찍어야 돼요. 이거는 위생 기술사도 모르는 문제예요. 그냥 찍기다. 이건 또, 이거 알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혈청도 있고 소변 다 있잖아요. 그럼 수치가 다르다는 건데, 아니면 이제 이거와 수치. 이거는 알 수가 없어. 그냥 재수로 봐야 돼요.
그다음 72번. 후두 개구면의 제어 속도를 측정하는데 후두 형태.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포이식 후두. 이건 항상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Q. Q 환기량은 60 AV. 이렇게 돼 있죠. 공식에. A는 이제 단면적이고 V는 속도예요. 이거 제어 속도 이거. 그래서 이 후두 형태의 단면적은 포이식이어야지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 환기량이 계산되죠. 그래서 후두 형태는 포이식 후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3번 좀 올려놓고 볼게요. 자, 카드뮴 및 그 화합물에 대한 특수 공격이 진단 시 제1차 검사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도 좀 어려워요. 특수 건강 시 1차 검사 항목에 해당되는 거. 그렇죠? 여기서 카드뮴 및 그 화합물이었어요. 일단 카드뮴 들어가야 돼.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카드뮴. 근데 혈중이냐 소변이냐 둘 다 생리학적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혈중이 맞다. 두 개 놓고선 생각을 한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누가 이거 검사 항목까지 다 달달하면 이거 의사도 잘 모를 걸 직접 하는 사람 외에는요. 그만큼 이번에 이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74번. 네, 74번. 이것도 좀 어려운데요. 이런 것이 요인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게 서로 연결했는데 옳지 않은 거, 틀리는 거 찾아내는 거예요. 제 책에도 여러 개 있지만 이게 워낙 이 유해 요인 물질들이 많아가지고 찾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는 망간하면 이제 중추신경장애예요. 중추신경장애. 그래서 이제 용접할 때도 망간 중독 때문에 직업병이 된다. 중추신경이 장애를 일으킨다. 요게 틀린 거죠. 어렵습니다. 저는 다 틀린 걸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이것도 뭐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도 제가 안 찍었네요. 예, 이것도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 인자죠. 는 해당되지만 특수 건강 진단에는 아닌 거. 여기는 해당되지만. 그러니까 뭐 어진간한 거여야 돼. 이 물질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죠? 찾아내기 좀 되게 어려워요. 그 여기 뭐 별표 있다 그러는데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찍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찍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 누가 봐도. 그래서 답은 이거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런 문제가 뭐 네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위생 문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3과목을 보니까 이제 아까 1과목 80점 목표 점수, 2과목 70점 이 만족했죠. 이제 3과목이 목표 점수가 이제 50점이었죠. 반만 맞자. 근데 이제 이게 좀 말하자면은 아까 이런 거 찍어야 되는 거 그게 12개나 돼요. 이 표시 계산 문제까지. 그러면 이게 48점 아닙니까? 그럼 52점 맞는 거야. 다 틀렸다 치고 이런 거 다 틀렸다 쳐도. 나머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3과목이 과락이 이번에 많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과목이 이 반을 맞추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1, 2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특히 1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야지 합격을 한다.
그리고 상과목에서 이제 보니까 요번에 경영 25문제 중에서 경영 반, 심리와 위생에서 반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요번에 이제 이게 12문제 나오고, 요 심리에서 이제 6문제 나오고, 위생은 항상 7문제 납니다. 근데 위생이 되게 어렵게 나왔어, 이게. 이거는 비교적 쉽게 나왔어. 이건 심리는 이제 반. 그래서 원래 위생이 그렇게 어렵게 안 나거든요. 이런 거 내면은 그 출제한 자 좀 양식이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한 문제가 아니라 4문제. 이 4문제가 그냥 찍기. 이건 누가 와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나빴다. 이거는 좀 문제 있어요. 이런 거 내면 안 돼요. 떨어뜨리려고 하고 아주 나쁜 놈이죠. 이 출제자가. 지는 맞냐 이거예요, 이걸. 의사도 못 맞히죠. 어떻게 이런 걸 맞춥니까? 작업학력 대상인데, 특수 건강진단, 중추 이것도 뭐 방간, 그걸 다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서 좀 많이 맞는 수밖에 없었다. 심리는 반반이고. 이것도 뭐 그냥 사람 이름 말아 맞히는 거, 하여튼 문제가 안 좋아요.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상과목이 과락이 제일 많았다. 근데 그래서 50점 정도 맞으면 잘 맞은 거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문제가 48점이나 돼요. 근데 다 틀렸다 본다면은. 근데 다 틀리지는 않죠. 찍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2023년 이제 기출문제 해설을 했습니다. 좀 까다로웠다. 그렇지만 합격 못할 점수는 아니다. 다만 시험 보는 요령, 그리고 공부할 때 개념 정립, 수치, 이런 걸 좀 염원하고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금년도 문제를 보고 키워드는 이제 역시 개념 파악, 수치에 강해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시험 풀이 요령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광고입니다. 우리 에듀안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광고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입소문으로만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인원수가, 응시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유튜브나 뭐 이를 통해서 광고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듀안전 소개. 우선 저는 저자이면서 강사예요. 이제 나이가 많죠. 이제 은퇴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예, 김세영입니다. 저는 건설 쪽을 평생 살았고요. 건설 안전 쪽은 제가 성수대교 붕괴됐을 때 25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안전을 누군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설안전 기술사를 하고 대학원도 가고 그리고 그래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산업안전 지도사가 생기면서 우리 그 협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도사를 따고 좀 양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 건설안전 기술사를 내가 성한당이라든가 한 12년 계속 강의를 했기 때문에 책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지도사를 제가 2014년에 합격하고 준비를 해서 2015년에 책을 쓰고 2016년부터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서 많은 합격자를 냈습니다. 제가 이제 건설 전문하다 보니까 이제 CMP, 뭐 국제기술사 이런 거 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심리상담 또 전문가기도 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아는데 제가 요거가 이제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도사에. 심리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분야가 이제 요거는 건설 분야고 건설 안전 쪽도 한 25년 정도 경력이 있고요. 그동안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이 산업안전 지도사를 양성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합격자를 배출하고 그 합격자들이 지금 안전사랑회라는 데를 모여서 지금 같이 이렇게 헤쳐나가고 있죠. 그분들 돈 잘 법니다, 지금.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자, 이렇게 에듀안전 저와 이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교재가 좋아야 되죠.
제가 이거 전부 다 제가 저자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1차가 세 과목이에요. 1과목, 2과목, 3과목. 그죠? 법령. 그 다음에 산업안전 일반. 기업진단지도. 요거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제가 어떤 책보다는 낫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책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직접 제가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게 에듀안전에 들어오시면 예, 다 보는 거예요. 에듀안전에. 예. 그리고 이제 2차, 3차는 건설 분야만. 저는 건설이 전공이니까 요게 제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 거예요. 2차, 3차. 건설 분야. 2차, 3차까지 준비하고. 요거는 건설안전기술사는 그 옛날부터 했는데 여기에다가 산업안전지도사 2차, 3차. 혹시 이거 갖고 양이 안 차다 하시는 분은 이거 추가로 더 봐도 돼요. 또 기술사 하다가 또 이거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기본 교재에 딱, 제 거를 다 준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시험 적중률이 입증이 돼 있어요. 이 교재가. 그리고 계속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제가 에듀안전 출판사를 갖고 있죠. 여기 출판사에 이거. 예. 제가 원래 성한당이니 한솔이니 여러 출판사하고 이제 했었는데 이게 수시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니까 출판사를 내가 만드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사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예. 단지 이것 때문에 수시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교재는 에듀안전은 물론이고 이제 교보라든가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온오프라인. 물론 이건 온라인이죠. 교보하고 영풍은 온오프라인. 이게 교재를 깔아놓고 있어요. 요새 품절이 됐어요. 품절이 돼서 새로 이제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구매 가능하다. 그래서 동영상 같이 보실 분들은 에듀안전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닌 분들은 이제 여기서 구매해서 보시다가, 도저히 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동영상 에듀안전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3차, 요 교재, 2차, 3차는, 그냥 이거는 온라인에서 안 팝니다. 비매품이에요. 비매품이라 돼 있죠? 예, 비매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동영상 보시는 분한테 이제 무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온라인 강의는 이제 1차, 2차, 3차. 딱 이제 1차를 묶었어요. 2차, 3차는 건설. 이렇게 해서 옛날에 제가 이거 120만 원 받았어요. 학원 할 때도 다 마찬가지로. 근데 좀 많은 사람을 합격하기 위해서 제가 반값으로 차츰차츰 내렸습니다. 100만 원, 80만 원. 근데 더 이상은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 권이잖아요. 세 권. 그래서 이제 교재 값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1차, 또 2차, 3차. 이건 교재 포함이라 했죠. 건설안전기술사는 이제 별도고. 그래서 제가 이 수강료를 많이 인하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 할인 혜택이 많아요. 건설안전기술사 하다가 지도사 할 때 할인. 지도사 하다가 건설안전기술사 할 때 할인. 2차 본 사람은 3차 50% 할인. 이런 할인 제도가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오프라인 그 동영상이죠. 특강 제도가 있어요. 특강. 오프라인만 하다 보니까 이제 시험 대비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합격률이 저조해. 그래서 제가 특강 제도를 넣었어요. 이제 1차, 2차, 3차 또는 기술사. 그래서 강의에서는 핵심 정리와 실전 연수. 이게 주로 실전 연수. 그리고 개인별로 이제 넌 합격하겠다, 합격 못하겠다, 뭐가 부족하다, 첨삭지도. 이게 중요하죠. 실전 연수를 하고. 또 시간 되는 대로 핵심 정리를 해줍니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또 듣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지도사 1차나 건설안전기술사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그냥 이해만 하고 2차, 3차는 특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4회를 50만 원에 이렇게 합니다. 이건 원하는 사람이 하면 돼요. 저희 이제 에듀안전에 들어오시면 카톡방에 초대가 되고요. 여기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특강합니다 하고 나가요.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 예, 10명에서 12명만 합니다. 소수 정예로. 그래야 개인 참석지도 가능하니까. 그래서 매주 일요일 날 한다. 시간은 그때그때 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애대안전 특강은 이제 최다 합격자 배출했다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들은 안전사랑에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합격자들이 다 있어요. 건설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최신 교재를 만들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계속 새로 찍고요. 그리고 저자가 직강이다 이겁니다. 이게 저자가 이 현장 경험이 있어야지 돼요. 근데 경험 없는 분들이 너도 막 산업안전 지도서 찍고 있는데 다들 실패하고 저한테 많이들 옵니다. 근데 저는 광고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광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렴한 수강료 제가 반으로 낮췄다 그랬죠. 최상의 서비스. 예. 그래서 연계 할인 뭐 여러 가지 한다. 재수강도 50% 뭐 2차, 3차 연계 50%. 지도사, 기술사 연계 20%.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트북,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5개 기기에서 무제한 수강 가능하고요. 근데 그 시간이 압축돼 있어요. 6개월, 3개월. 그 정도 집중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냥 돈 내버릴 필요가 없어요. 1년씩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꼭 내가 필요한, 공부하는 데 필요한. 시험 보기 전까지 동영상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떨어집니다. 동영상은 일찌감치 보고 이해를 하고 숙지하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동영상 그만 봐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는 또 필요한 사람은 특강하면 된다. 그리고 시작부터 합격까지, 합격 후까지, 이게 후죠. 같이 좀 만나요. 같은 그걸로 가요. 그래서 에듀안전에 들어오면 카톡방, 공방에 초대가 되고 합격할 때까지, 그러니까 합격할 때까지 있어야 돼요. 그 방에. 시험 상담도 하고 기타 정보 제공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합격 후에는 합격자 커뮤니티 안전사랑회를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업안전 지도사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혼자 하면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죠. 그래서 제가 안전사랑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여기서 서로 간에 뭐 법인도 만들고 또 각자 차리는데 뭐 필요한 것도 서로 도와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상담 또는 취업 알선. 취업 알선을 제가 많이 시켜요. 한 해에 뭐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합격률을 볼게요. 1차의 합격률이 5년 평균 35%. 제가 30에서 40% 된다 했죠, 1차가. 물론 이제 많이 난 데는 44%도 있어요, 2019년. 제일 적은 데는 이제 2020년. 어쨌든 평균 35%인데, 2023년은 24%.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참고로 에듀안전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약 70%.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몰라요. 70 내지 80%입니다. 이때는 거의 다 합격했어요, 이때는. 예. 저희들은 33%, 44%, 전 거의 다 합격했어요. 근데 100%는 없죠. 같이 공부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합격률은 이렇다. 이게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도 이제 평균이 35% 된, 1차가 비슷하죠. 이게 아니라 27%. 5년 평균. 왜냐하면 2기 떨어져서, 2차. 3명 시켰잖아요. 이거는 특이한 경우죠. 특이한 경우. 이때 그냥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인력공단이 뭐 사과하고 하여튼 문제가 있었어요. 재시험을 보니 많이. 이건 출제가 잘못돼서 그래요. 근데 이런 거, 하여튼 평균 30% 정도는 된다. 우리는 한 60% 이상 합격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3차 시험은 이제 2차를 이제 기술사, 해당 분야에 기술사 있는 분들은 2차 면제고 3차를 바로 오시고
또 아무것도 없으신 분들은 2차 보고 3차 와요. 근데 2차 보고 3차 오는 분들이 더 단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쨌든 평균 합격률이 이게 커요. 예. 40에서 50%. 상당히. 근데 이제 올해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이제 점점 더 어렵게 나올 겁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저희들은 한 70 내지 80% 이렇게 합격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제 특강을 오신 분들이 좀 도움이 돼요. 특강 왔다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들 이제 도움을 받더라. 2차, 3차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산업안전 지도사 하시고자 한다면은 합격을 해야 됩니다. 짧은 기간에 집중해서, 공부 요령에 의해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